한글이 AI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풀지 못한 비밀을 파헤친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MIT의 존 스미스 교수. 그는 단순히 AI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한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글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AI 연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데이터를 AI에 적용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어의 로마자, 그리고 중국의 한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하고 세계 최고 효율성을 가진 언어라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글이 단순한 언어가 아닌 AI 학습의 혁신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가 어떻게 AI 시대의 최고의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 PD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스미스입니다. 저는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로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언어가 A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사실 언어라는 건 AI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어마다 고유한 규칙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연구 초기에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언어들을 중심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목표는 AI가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이 불쑥 한국어를 데이터셋에 포함시켜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어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언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인구도 적고 연구 환경도 제한적이니까요. 하지만 연구는 연구니까 한번 해보자고 했죠. 그래서 한국어 데이터를 준비하고 AI에게 학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어를 AI 모델에 적용했을 때 정말로 놀랐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심지어는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가진 프랑스어보다도 AI가 한국어를 더 빠르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모델의 오류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학습 속도도 믿기지 않을 만큼 빨라졌죠.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글, 즉 한국어가 AI 학습에 있어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 발견은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한글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며 왜 AI가 이 언어를 더 쉽게 배우고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글이 가진 논리적 배열과 체계적인 구조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글자가 형성되는 음소 기반 문자 체계입니다. 영어의 알파벳처럼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각 자음과 모음이 특정한 소리를 명확하게 나타내죠. 예를 들어 기억은 G 혹은 K와 같은 소리를 나타내고 아는 A와 유사한 발음이에요. AI가 학습할 때 이런 음소 기반 문자 체계는 각각의 소리를 일관성 있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반면 영어는 발음 규칙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중국어는 또 다릅니다. 문자 하나가 여러 의미와 발음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AI가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해요. 제가 한글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이 언어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발음과 철자가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AI가 학습할 때도 혼동할 여지가 적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글의 기본 자모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가 다양한 소리 조합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한국어의 모든 음절을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한글은 매우 효율적인 언어 체계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학습할 때 AI는 알파벳 하나하나의 의미와 그 조합에 따른 다양한 발음 규칙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량이 방대해지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생겨요.
반면 한글은 자모 조합의 규칙이 명확하여 AI가 더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높은 인식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한글의 특성은 AI가 로컬 환경에서 작동할 때 특히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다양한 극한 상황과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 한글 기반 AI의 효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저는 연구를 더 깊이 진행했고, 한글이 로컬 환경에서 활용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AI가 모든 환경에서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개념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약이 따르죠. 예를 들어 전 세계의 모든 기기를 항상 클라우드에 연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극저온의 북극, 사막의 고온 환경, 심해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는 통신 인프라 구축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상황에서 AI는 클라우드 없이 로컬에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주 공간의 위성이나 탐사 장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와의 통신이 제한적이고 전파 지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AI 모델을 실시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죠. 이런 환경에서는 AI가 로컬 데이터를 처리하고 필요할 때만 압축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해요. 이때 한글의 장점이 빛을 발합니다. 한글은 로마자나 한자보다 데이터 용량이 작고 효율적이에요. 영어는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지 않아 추가 학습이 필요하고, 중국어는 복잡한 문자 때문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한글은 체계적이고 간결해서 최소한의 데이터로도 정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요. 저전력 환경에서도 한글의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농업용 IoT 센서나 소형 산업 기기들은 배터리 수명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클라우드 연결이 어려워요. 이런 기기들은 로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주기적으로만 정보를 전송하는데, 한글은 데이터 용량이 작아 메모리와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죠. 제 연구에 따르면 한글 기반 텍스트 분석 모델은 영어 모델보다 3배 이상 적은 데이터로도 비슷한 정확도를 보였어요. 외딴 지역이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도 한글 기반 AI의 장점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곳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한글을 사용하면 AI가 최소한의 텍스트로 정보를 압축해 전달할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환경에서도 한글의 이점이 있어요. 군사용 장비나 의료 장비는 보안 때문에 클라우드 연결을 꺼리죠. 이런 경우 폐쇄형 로컬 시스템이 필요한데, 한글 기반 AI 모델은 작은 메모리로도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 보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 이동 중인 차량이나 항공기에서도 한글의 장점이 발휘됩니다. 이동 중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니까요. 한글의 짧고 간결한 구조 덕분에 로컬 환경에서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한글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은 고속 차량 내부의 소음 속에서도 클라우드 시스템만큼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통해 저는 한글이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글의 효율성과 적응성은 AI 기술이 직면한 다양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히 특정 지역의 언어를 넘어 글로벌 AI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글의 장점은 로컬 환경에서의 AI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응용 분야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이미지 텍스트 변환 등 다양한 AI 응용 분야에서도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이 증명되었습니다. AI가 사람의 발음을 텍스트로 변환할 때 한글의 일관된 발음 규칙 덕분에 영어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죠. 시각적인 텍스트 인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OCR에서 오인식률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더 이상 한국어를 단순한 실험 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가능성이었고 AI 언어 연구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언어였어요. 저는 이 놀라운 발견을 곧바로 논문으로 정리해 세계적인 AI 학회에 발표했습니다. 한글이 AI 학습에 있어서 가지는 독특한 강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했죠. 그리고 한국의 IT 기업들이 이미 이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글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AI 번역기와 챗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 성과도 매우 놀라웠죠.
하지만 제 발표는 많은 학자들의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언어학자 앙투안 교수는 한글이 AI 학습에서 효율적이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한국어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고 중국어와 스페인어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니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그 사용자의 수가 아니라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효율성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단순히 데이터 효율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AI는 앞으로 인간과 더욱 밀접하게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더 작은 디바이스, 더 빠른 응답,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죠. 한글은 이러한 환경에서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와 메모리 사용량이 작기 때문에 소규모 AI 장비나 로컬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고유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디지털 시대에 나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언어입니다. AI 시대에 맞는 최고의 언어는 어쩌면 우리 눈앞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학회장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학자들이 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발표 이후 여러 나라의 연구팀들이 한글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한글이 아직은 부족한 학습 데이터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AI 학습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언어라는 믿음이 저와 많은 학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AI 학습에서의 장점을 연구한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MIT에서는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의 여러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하기로 하였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IT 기업과도 직접적인 논의를 위해 서울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정이 내심 기대되었죠. 한국어는 한글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되었지만 이 언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받은 첫 인상은 효율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고 정리된 느낌이었죠. 특히 디지털 기기와 AI 기술이 실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내 안내 시스템이나 지하철에서의 정보 안내판, 그리고 음식 주문 시스템까지도 한글 기반의 AI와 디지털 솔루션들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일상적인 것이겠지만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 위치한 한 한옥 스타일의 전통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한글로 이름표가 적힌 방을 안내해 주었죠. 그 순간 한글이라는 언어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언어는 그저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시되어 있는 간송미술관에 방문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역사를 깊이 탐구하고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창제 원리가 새겨져 있었고 그 글자들은 마치 천재적인 코드처럼 보였죠. 저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글자를 바라보며 한글의 창제 배경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글자.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제했는지 그 목적이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당시의 중국 한자는 복잡하고 어려워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기 힘든 언어였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읽고 쓸 수 있는 간단하고 체계적인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의도는 AI 시대에 들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AI가 복잡한 규칙이나 예외를 배우지 않아도 명확하게 구조화된 언어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세종대왕의 창의적인 발상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AI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었죠. 훈민정음 해례본을 살펴보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기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한글은 수학적 규칙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언어라는 점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창제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일종의 수학적 논리를 적용하여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방식을 체계화했죠. 그때 저는 AI가 한글을 더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와도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한글 창제의 상징적인 장소인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앞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며 저는 그분이 가진 비전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상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쉽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 세종대왕은 그 시대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도전을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문자가 지금 AI 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세상은 모두가 쉽게 소통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AI가 한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나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세종대왕의 꿈은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연구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글 기반의 AI 응용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죠. 특히 네이버의 팝하고 팀과의 만남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글의 규칙적 구조와 음소 기반의 특성을 활용하여 AI 번역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했습니다. 한글 기반의 데이터는 다른 언어보다 학습량이 적어도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그 결과 다양한 언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게 된 거죠.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AI가 언어를 학습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네이버의 연구팀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이 가지는 잠재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카카오의 챗봇 연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의 독특한 언어적 뉘앙스를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철학과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가 AI의 학습 효율과 성능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한글은 그 점에서 AI 시대의 맞춤형 언어라 할 수 있죠. 제 연구와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한글이 AI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언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한국어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언어가 아니라 AI 언어 연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글을 통해 AI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이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언어가 이제는 전 세계를 위한 언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AI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한글.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한글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언어입니다. 이제 저는 AI와 한글의 만남이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며 제 연구를 더욱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래의 언어가 바로 우리 눈앞에 디지털과 인간의 접점에서 태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제 연구와 경험을 한글의 나라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세종대왕의 해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AI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사실이 저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과 AI의 융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연구자들, 기업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와 열정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IT의 존 스미스 교수님의 한글과 AI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글이 AI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그의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네요.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AI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이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외국인 교수님의 눈을 통해 본 한글의 잠재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댓글은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동 PD 영상이 처음인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감동 PD 강나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해외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발굴해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